소개받은 브로드피디 김종호입니다. 네, 학창시절 이후로 이렇게 긴 시간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거 어떻게 할만하신가요? 힘드시죠?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분들 응원하라고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네, 제 시간은 앞에 나왔다시피 Q&A, 메나테크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Q&A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그리고 실제로 이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보상 플랜,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지, 그러니까 돈 버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뭔가 이렇게 돈을 벌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 뭐 설득해서 이 사업을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릴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 이야기 뒤 이면에 어떠한 기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9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약 지금 21년, 22년째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만 셋을 키우고 있고요. 그쵸. 아들 셋을 키운다면 반응돼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네, 저도 좀 전생에 별로 잘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들만 셋을 키우고 있고, 셋째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중학교를 가는데요. 셋째를 낳고 아내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보다도 술도 잘 먹고, 레포츠도 엄청 즐겼던 그런 저 아내였는데, 갑자기 셋째를 낳고 숨이 차는 증상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는 특별한 것보다는 이제 뭐 생리가 너무 많아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얘기를 해서 딱 찾아 가다 보니 결론적으로 얘기 나오는 거는 희귀 질환이라는 판명을 받았고요. 림프관 평활근 증다증이라고 전 세계에 몇 명 안 걸리는 희귀한 질환이고요. 가임기 여성한테만 걸리는 그런 질환인데 증세가 어떠냐면 폐가 점점 나빠지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재원 원장님 강의에서 나왔던 자가 면역 질환인 거예요. 본인의 백혈구가 아군 조건을 못 알아보면서 폐세포를 계속 공격하는.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 정상인의 한 30%, 40%부터 폐가 안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먹을 수 있는 약은 면역 억제제 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사업을 하던 그런 남편이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많은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찾다 결론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시 현대의학에 의존할 때쯤 이 메나테크라는 정보를 정말 선물처럼 받게 되었고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아니 4년 전이죠. 제가 사업한 지 4년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아내와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그 Q&A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모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분이 마음속에 2마리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뭘까요? 선입견. 그리고 또 한 마리 뭐죠? 편견. 이 2마리의 개 때문에 사실은 내가 정확하게 뭔가를 알아보거나 기회를 알아보는 그걸 놓치게 된대요. 그런데 이 개를 이기는 또 하나의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백문이 불여일견을 같이 따라가면서 강의 중에서 이걸 한번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2마리 개를 이길 수 있는 꼭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 여러분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를 하기 전에요. 직접 판매 공제 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데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동산 거래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약간의 책임을 져준 부동산 공인중개사 협회 아시죠? 거기서 보증금의 일부를 좀 이렇게 혜택을 해주잖아요. 이 직접 판매 공제 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조합으로 가입되어 있는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조합이고요. 예를 들어 소비자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물건을 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해결을 안 해줘. 그럼 이 조합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설립된 그런 조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 조합에서 만든 홍보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아들 왔어. 아빠, 다단계가 뭐야?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내 짝꿍 서준이는 엄마 다단계 안 돼. 다단계가 멋진 거야? 우리 아들은 몰라도 돼. 왜? 이게 굉장히 나쁜 건데. 왜 나빠? 어? 왜? 이게 이 다단계가 왜? 아들 잠깐만. 머리 아니 애한테 올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쳐줘야지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가 아침마다 닦는 칫솔, 점심마다 먹는 영양제, 저녁마다 바르는 화장품, 치약, 칫솔, 비누, 오일, 샴푸, 홍삼, 드링크, 쉐이크, 스킨, 로션, 그릇, 냄비, 정수기, 공기청정기, 화장지까지 전부 다 복잡한 유통부자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제품들 이렇게 잘 쓰고 있으면서 말이야. 다단계 산업은 안전하고 건강한 또 하나의 유통산업인 걸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 거야? 아들, 서준이네 엄마 멋있는 일 하는 거 맞아. 와서 저녁 먹자. 이제 알았지? 받아. 엄마! 대부분이 이 서준의 아빠처럼, 대부분이 서준의 아빠처럼 잘 모르고, 제가 뭘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서준의 아빠처럼 왜 나쁜지 모르고 그냥 막연히 나빠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광고로 나온 건데요. 한 번씩 왜 나쁘지 않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광고를 하지 않나? 그렇죠? 보통 그렇게 강의들에서 왔던 대로 꼭 몸에 필요한 만병통치약처럼 정말 몸에 필요한 그런 영양소인데 왜 그러면 TV에 광고해서 팔지 않고 이렇게 뭔가 은밀하게 파는 것 같고 뭔가 뒤로 파는 것 같고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 하나, 그리고 판매 방식 때문에 비싼 게 아닌가요? 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광고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뭔가 물건을 만든 회사 업주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물건을 만들었어요. 세상에 없는 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제품을. 이걸 어떻게 팔까요? 광고를 해야 되죠. 광고를 해야만 물건을 사람들이 만든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에서 광고는 가장 리스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광고 효과를 높이려면 광고를 사람들이 가장 많은 보는 장소에 또 가장 많이 보는 시간대 그리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연예인을 대동을 해서 그 제품을 광고를 해 광고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제품이 판매가 되지 않으면 그 리스크는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 광고비에 대한 그 금액 자체, 어찌 보면 천문학적인 금액 자체가 모두 제품가에 녹여져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를 안 하고 팔 수가 있다면 하나, 또 하나는 제품이 판매되기 전에 비용을 지불하는 게 광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품이 팔리고 난 다음에 판매되었을 때 광고비를 지불한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이죠. 기업의 업주가 선택하는 유통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합리적인 유통을 할 거야 라는 관점에서 제품이 판매가 되고 난 후에 광고비를 지불하겠다. 네트워크 마케팅 광고를 하지 않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꾸로 보면 이런 거죠. 가령 30년 동안 광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27개국에 진출해서 제품이 계속 판매가 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광고를 하는 회사보다 훨씬 더 제품력이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부분 여러분들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정의는 네이버, 우리가 익히 아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하여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라고 나와요. 사실은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처음이거든요. 다양한 사업을 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메나테크가 처음인데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받고 뭐 폐가 망신하고 등등등의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신개념 유통 방식이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유통의 방식이 하나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판매 방식. 판매 방식 때문에 비싼 게 아닌가요? 라는 의도에는 네가 파니까 비싼 거고 이거 팔았을 때 얼마 남는 거야? 라는 그런 부분이 아마 숨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의 하나의 방식이라는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가령 보통 기업에서 물건을 만듭니다. 그러면 총판, 대리점, 소매점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제품이 공급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유통 채널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자, 기업에서 400원의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한테는 1,000원의 물건이 공급이 돼요. 중간에 있는 유통업자들이 600원의 마진을 가지고 이 유통 채널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600원의 마진이, 600원의 비용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마진이 생겨야지 유통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시대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대형 할인 매장이 생겼고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 TV 홈쇼핑이란 유통이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통이 진화하면 결국 시대가 발전돼서 유통이 진화한 거고요. 그럼 예전에 이런 채널에서 물건을 샀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에서 사고 있죠? 대부분 인터넷 쇼핑, TV 홈쇼핑, 스마트폰 하나로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데서 오늘 물건을 사면 내일 배송이 되잖아요. 이런 형태로 유통이 진화하게 된 거예요. 자, 유통이 진화하면서 혜택은 유통 단계가 주니까 유통의 비용이 줄었고요. 그리고 소비자한테도 제공되는 금액이 조금 할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대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 TV 홈쇼핑이 발달됐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 때 발달됐다고 해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코로나가 없어진 지금 시점에 다시 이때로 돌아가나요? 아니죠. 편리하니까 계속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 유통 그리고 그러니까 TV 홈쇼핑 이런 쇼핑의 유통의 그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예전에는 이 유통업자들이 이 물건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물건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이 가져가는 60% 유통 마진이 합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쇼핑, TV 홈쇼핑에서 물건을 살 때 실제 그 제품을 먹어보고 발라보고 써보고 하지 않죠.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가장 구매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게 뭐죠? 후기. 그죠? 후기, 댓글. 그리고 실제로 써본 사람들 이야기한 실제 사례들. 그거 갖고 제품을 구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기를 달았던, 그 생생한 내용을 적었던 그 소비자들이 유통에 참여를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그래서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내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 소비자가 구매했을 경우에 그 했을 때 이 전했던 소비자에게 유통업자들이 가져갔던 수익의 일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 방식 때문에 비싼 게 아니라 결국 외려 유통 단계가 줄어들었고 실제로 이 유통 복잡한 거 다 있더라도 가령 입소문으로 계속 제품이 판매가 되려면 그 제품이 효과가 있거나 제품이 좋지 않으면 이게 판매가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결국 판매 방식 때문에 비싼 게 아니라 외려 판매 방식 때문에 훨씬 고가의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실제로 그 유통에 참여했던 소비자에게 얼마의 수익이 가냐? 대한민국 법상 35%의 35% 이내의 금액으로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 팔 때마다 35%가 남는 게 아니라요. 제가 후반부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네트워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제품 하나 판매할 때마다 이 35% 이내에 해당하는 수익을 골고루 나눠지는 프로세스.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이 이면에는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윗대가리들만 돈 버는 거야. 그죠? 그렇게 피해본 사람은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한 정상적인 네트워크는 어떤가 한번 보죠. 자, A가 있습니다. 그리고 B가 있고 C, D 이게 사람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어떤 좋은 정보, 어떤 좋은 회사의 제품을 알고 B한테 알려줬어요. 그리고 B는 C, D, E라는 사람에게 열심히 정보를 전했습니다. 자, B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A는 얼마 정도를 벌 것 같으세요? 그냥 찍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A가 많이 벌어야 돼요? B가 많이 벌어야 돼요? B가 많이 벌어야 돼요. 되죠? 그럼 현실에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A, B? 난 A다.
난 B다. 나머지는 C예요? 네,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B가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내면에는 A가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 있어요. 왜냐면 다단계라는 이 산업이 엄청난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요. 당연히 B가 많이 벌고요. 더 얘기해서 만약에 이 구조로 A가 B한테만 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B가 C, D에서 쭉 열심히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A는 영혼을 봅니다. 만약 이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면 대한민국 법에서는 불법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정보 하나 전한 걸로 끝난 거죠. 나머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한 거예요. 이 구조로 A한테 돈이 들어가면 그것은 불로소득이라 해서 대한민국 법에서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다단계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불법 다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메나테크는 석세스 어워드라는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미국 직접 판매 협회에서 석세스 어워드는 아까 얘기한 그 35%에 해당하는 이 뇌출에 참여한 모든 소비자들, 사업자들에게 정상적, 효율적으로 이런 수당을 지급했다, 배분했다라는 의미에서의 석세스 어워드상을 수상한 그런 놀라운 그런 그 보상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버냐? 돈을 투자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메나테크는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돈을 투자하지 않는 사업이기에 시간을 투자해서 남을 돕는 일을 더 많이 한 사람. 여기에선 B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 증거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 주목할 분이 있습니다. 배주원이라는 분을 한번 주목해 주세요. 이 자료는 뭐냐면 셀러브레이트지라고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화보예요. 화보고 여기 이렇게 배주원이라는 분이 2007년도 회사 사보입니다. 이때 이 직급이 요게 이제 직급인데 직급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 한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보는 직급이었을 거예요. 요 배주원이라는 분이 이 위로는 엄청 많겠죠? 지금 여기 더 있고요. 자, 이분이 2024년도 셀러브레이트지에 보면 3스타 PPD라고 전 세계 최고 높은 직급,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분이죠. 이 위로 2명 정도밖에 없는 그 직급으로 올라와 있어요. 만약에 먼저 한 사람이 유리했다면 아까 여기에서부터 그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분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을 많이 돕는 분들, 그분들이 더 수익을 많이 버는 그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도와서 수익을 번 분들 볼게요. 이분, 그리고 요분까지. 이 이외에 더 많은 분들의 사업을 돕고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생활을 돕고 이분이 들어가는 만큼의 수익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분들의 열심히 도왔던 그 결과로 전 세계 최고 직급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난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난 남을 이용해서 돈을 못 벌 것 같아요 라는 분이 있어요. 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일이 뭐가 있죠? 사기. 또 보이스 피싱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근데 사실은 또 저것도 있죠. 제비 이런 거.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쉽게 당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남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데 사실은 이 메나테크 수익의 원천을 보면 정확히 이거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돈이 들어오냐면 문제를 해결했을 때 돈이 들어옵니다. 어떤 문제냐면 건강상의 문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도 빠지지 않는 다이어트를 여기에서 클린이라는 좀 전에 강의했던 그 클린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로 만들어줬을 때 또는 저희 아내처럼 현대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을 때 또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했을 때 이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 교육이라는 건 누가 사업을 처음 한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를 도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 그리고 체크 매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후반부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기 하위에 있는 분들이 한 월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직급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로열티처럼 수익이 들어오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들어오는 수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남을 이용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 결국 남을 도와야만. 그래서 남을 돕는 분들이 이거 되게 잘해요, 이 사업을. 그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성공 확률이 희박하지 않나요? 이런 또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고2, 이제 고3이 됩니다. 이 아들이 이제 공부를 아빠 닮아서 잘 안 해요. 잘하는데, 아빠, 나 대학 갈 확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냐, 이놈아, 그랬죠. 그 근간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뭔가 확률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사회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내가 자영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확률 갖고 자영업을 선택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확률로 따지자면 자영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어마무시하게 자영업자들이 3년 만에 폐업하는 사람들이 80%, 90% 육박을 해요. 그런데 아직도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왜? 그 근간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죠. 당연하죠. 어떤 일이든 51%의 성공 확률이 있다면 나머지는 49%인데 노력과 경험으로 채워 넣는다는 목표로 사업을 하죠. 메나테크 사업의 확률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0% 또는 100%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보통 사업을 했을 때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사업을 할 때 내가 사업을 그만두는 이유가 내가 자의해서 그만둘까요? 타의해서 그만둘까요? 타의죠. 급여를 못 줘서 직원들 또는 임대료를 못 내서 또는 옆에 다른 가게가 생겨서 나는 더 하고 싶지만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메나테크 사업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걸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메나테크 사업은 0% 또는 100%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건강기능식품과 조합되어 있는 네트워크 사업의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이 어떻게 높은가를 볼 수 있는데요. 약간 오래된 자료이긴 합니다. 2012년도 자료인데요. 미국에 있는 보험산업국 통계예요. 최근 6년 동안 미국 50만 명을 100만 장자를 직업을 분류를 했는데 3위는 우리가 아는 금융 주식 종사 10%, 그리고 부동산 관계자 18% 2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가 20%가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유통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발전됨에 따라 유통은 변한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보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시간이 없어요. 세계 불가사의 중에 5대 불가사의 다 아시죠? 6대 불가사의는 혹시 아세요? 맨 마지막 6대 불가사의가 뭐냐면 백수가 과로사 하는 거. 백수가 왜 과로사를 할까요? 백수가 불가사의예요. 백수가 과로사를 이유가 알 수 없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백수도 바쁘다. 백수도 바빠요. 초등학교 1학년도 바빠요. 누구나 바쁘다. 바빠서 뭔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말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를 얘기해 주는 건데요. 시간은 두 가지 시간이 있대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에 의미 없이 유튜브 그냥 보고 멀뚱멀뚱 있는 이런 시간들, 그냥 TV 틀어놓고 멍뚱멍뚱,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의미 없는 시간, 크로노스.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뭐죠? 어떤 시간들이 주로 의미가 있으실까요? 네? 지금.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수강생, 네, 멋지십니다. 네, 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 뭐 가족과 여행을 가는 시간들, 또 내가 뭔가를 정말 해내려고 열심히 노력한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죠. 예를 들어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삶을 살 텐데 보통 의미 있는 시간에는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거나 아이들과 함께 뭔가 좋은 거를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돈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메나테크 사업은 시간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의 시간,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한테 24시간이 있죠. 그런데 이 네트워크 사업은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예를 들어 1시간밖에 없어요. 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을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나와 함께하는 스폰서,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의 시간이 더해지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1시간, 그리고 나와 함께 쓸 수 있는 시간이 100명 있다라고 하면 내 1시간은 1시간이 아니라 100시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은 그렇게 이 시간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우리가 보통 다들 은퇴를 꿈꾸죠. 은퇴를 꿈꿀 때 꿈꾸는 게 뭐냐면 건물주를 꿈을 꿔요. 건물주를 왜 꿈꿀까요? 따박따박 월세가 나오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메나테크에서는 PD라는 직급이 있습니다. 한 월에 400만 원 정도 수익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인세처럼 월세처럼 건물주처럼 이게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그 PD라는 그런 그 직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겠다. 꼬마 빌딩을 하나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 12억, 13억 정도라고 해보죠. 자, 나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있다고 치죠? 있다고 칠게요. 자, 100만 원을 저축을 하는데 12억짜리 건물을 살려면 1년 100만 원씩 모으면 얼마죠?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 그죠? 100년이 돼야 12억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100만 원씩 모아서 12억 건물을 산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죠. 물론 그 중간중간에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하겠죠. 어쨌든 건물을 사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D라는 직급은 이 건물주로 들어오는 그런 인세 수익이 400 정도가 그냥 들어오는데, 또 메나테크 GL그룹에서는 이 PD라는 그 직급을 전통적으로 2년에서 4년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더 좋아져서 1년 만에, 그리고 최근에 몇 개월 만에 이 PD라는 직급을 달성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건 뭐냐면 시스템이 정말 잘 되고 있고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100년에 걸쳐서 쭉 잘라서 50년에 걸쳐서 그런 건물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메나테크에 내가 1시간 혹은 2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런 일을 이 시간, 2년, 만약에 4년 만에 한다고 해도 얼마만큼 내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는 팔 자신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사실 저도 팔 자신이 없습니다. 파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사업 메나테크 일은 어떤 일이냐면 중개사 하는 일과 똑같다. 공인중개사와 가장 흡사해요. 내가 아는 분에게 정보를 줬어요. 이 정보를 주면 내가 물건을 이 사람한테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회사한테 물건을 공급을 받죠. 직접, 직거래. 그러면 회사는 이분이 물건이 공급되었을 때, 즉 판매가 되었을 때 누구 소개로 왔어요? 라고 시스템에서 알아내요. 그러면 내 소개로 왔다라고 하면 그때 판매가 되고 난 후에 커미션이 지급되는 형태. 이런 식이죠. 가령 우리가 아파트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파트를 본인이 산 다음에 소비자한테 이렇게 공급하나요? 아니죠. 구매자와 판매자 연결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 일과 똑같다. 파는 일이 아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증거입니다. 자, 여기 조그맣게 나온 사진, 위에 부분 안 보이실 텐데, 요 분들이 아까 얘기한 12억 건물을 갖고 계신 분과 똑같은 PD. 조금 큰 사진은 30억 정도를 갖고 있는 브론즈 PD, 뭐 실버 PD, 더 클수록 더 많은 건물 만든 거예요. 이분들의 직급이, 그러니까 원래 직업이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안경사, 주부, 의사, 컨설턴트, 학원 강사, 자영업자, 피아니스트, 교사, 미용사, 체육 등등등등. 만약에 판매를 잘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면 여기는 대부분 판매 업종에 있었던 분들이 여기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한눈에 봐도 판매를 잘하는 분들은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팔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파는 일이 아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입이 만족합니다. 저도 부럽습니다. 현재 수입이 만족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 현재 수입이 만족할까요? 자산 구축하신 분들. 일을 안 해도 수익이 들어오는 분들은 만족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무소유. 돈에 관심이 없어. 무소유.
근데 돈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본인이 혼자 살면 괜찮아요. 근데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분이 가장에 뭘 가장이라고 했을 경우에 가장인데 이 사람이 무소유야. 얼마나 가족은 불행합니까? 저희 집에 그런 분이 있어 제가 좀 답답한데 어쨌든 일본의 장수가 일본에서 나온 책이에요. 큰 파장을 일었던 책이죠. 노후 파산이라는 여러 가지 과대한 자녀 교육비, 노후 대비, 재정의 문제, 불확실한 건강 등등등을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가 악몽이 되는 시대. 돈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삶은 유지해야 되는 그런 시대. 결국은 현재 수요에 만족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런 자산가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월급을 통해서 급여를 통해서 지금은 만족할 수 있어도 내 남은 기간을 잘 한번 고민해 보셔라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업에 충실하고 싶어요 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업은 본인한테 같은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 직원 평균 근속 연수가 12년밖에 안 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대기업에 갔는데 12년밖에 근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고 경험이 있는 직장인이 10명 중에 3명, 70% 정도 해고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자, 미국의 가장 큰 정말 좋은 글로벌 회사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작년에 구글 얘기로 뉴스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구글에서 12,000명을 정리해고를 한 거예요. 12,000명을 잘랐는데 이 사람들을 누가 잘랐냐면 AI가 알고리즘으로 자른 거예요. 그 부분이 20만 명 중에 6%에 해당하는 직원을 자른 거죠. 왜냐하면 AI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이렇게 많은 이 사람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시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이니 자,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엄청난 베스트셀러이자 큰 사업가가 21세기 비즈니스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경제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내 수익은 누군가한테 의존해서 나오는 수익이 아니라 나의 재정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본인만의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 본업에 충실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일로 평생 살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하는 일과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족,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해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이제 같이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가족들 마음에 뭐가 있죠? 두 마리 개? 편견과 선입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모시고 와서 보여주시면 돼요. 그냥 모시고 오시면 된다. 그리고 가족과 절대 싸울 일이 없다. 왜냐하면 아직 그분들은 몰라서 그렇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하는 부분이니 그분들에게는 당연히 그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고 가장 좋은 건 나의 변화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내가 갑자기 날씬해진 거예요. 피부도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지 않던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 뭔가 변화가 있구나 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가족들을 이런 장소에 초대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메나테크 사업 너무 늦은 게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 교시에 있었던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나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하는 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한번 그렇죠. 여기 있는 인원 중에 한 번밖에 글리코 영양소를 몰랐었어요. 그러면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왜냐하면 글리코 영양소라는 건 정말 생명할 때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이 많은 분들 중에 아는 분이 한 분밖에 없었잖아요. 이 전 세계로 펼쳐놓으면 똑같은 비율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트워크 업계에서의 그런 전설이 있는데 뭐냐면 1,000억 정도가 돌파하는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라고 해요. 그게 엘리엇 파동이라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지금 메나테크 코리아는 1,000억 정도에 한 800억, 900억 정도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라는 부분 오늘 여기에 초대했을 때 초대하신 분이 어떻게 초대를 했을 거예요? 정말 말을 청사 뉴스처럼 얘기해서 뭔가 가슴이 뛰면서 여기에 오셨을까요? 아니죠. 한번 가보자. 가보면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모두 다 말을 잘할 필요는 없다. 나는 초대를 할 수 있는 말만 하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강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서 그래요. 잘하는 거니까 다 말을 잘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여기에 있다 보면 익숙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거에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쇄 상속 소득이 어떻게 가능하나요? 네트워크 사업은 자녀분들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또 만약에 상속을 꿈꾸는 분이 계시다면 희귀 정말 좋은 굿뉴스. 아직 우리나라는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의 코드를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 코드를 자녀한테 넘겼다고 할게요. 그 코드를 자녀한테 상속했을 때 상속세가 하나도 없어요. 보통 상속세가 얼마죠? 40%. 어마어마하거든요. 상속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나중에는 생기긴 할 텐데 선진국에는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실제로 내 코드를 자녀에게 상속을 했을 때 그 자녀가 똑같은 수익을 벌 수 있으려면 결국은 아이템 자체가 지속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야 되죠. 가령 만약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이 글리코인 연소가 아니라 냄비를 팔았다면 매달 소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힘들죠. 결국은 이런 영양소 또 전 세계 최초로 이렇게 최고의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런 영양소를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회사가 안정적이어야죠. 만약에 내가 만들어 온 네트워크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 무기되는 거거든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다는 의미. 이 네트워크 회사에서 결코 많지 않은 나스닥 상장사의 의미는 메나테크라는 회사는 안정적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쉬운 유자격을 갖고 있는 보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설명하지 않아도 그 누군가 내 자녀가 누군가를 모시고 왔을 때 그냥 이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제공된다면 이 네 가지 부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만 결국은 상속이 가능하다는 부분 여러분들 같이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돈을 버는 직업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문 한번 좀 열어주실래요? 지금 여기가 지금 공기가 너무 탁해서 네. 좋습니다. 저희 그 유희성 사장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분 강의에서 조는 거는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분의 알고 봤더니 후배더라고요. 저도 같이 한번 좀 열어서 같이 환기를 좀 시키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정말 돈을 버는 직업이 가능한지 여러분들 집중해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게 소득이 주어진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먹고 좋아지고 누군가한테 전했고 전하고가 돼서 소득의 기회가 좋아진다면 이제 이거 갖고 얘기를 할 텐데 이 자료는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예요. 메나테크라는 회사 그리고 모든 네트워크 회사들은 수당을 지급을 할 때 3.3% 세금을 떼고 매월 메나테크는 15일 날 수당이 딱 들어옵니다. 그럼 뭐 세금이 다 신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누락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만들어낸 그런 수당이 네트워크, 우리가 누군가한테 입소문으로 만들어낸 그 매출이 얼마냐면요. 연간 5조 4천억 정도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35% 정도에 해당하는 약 1조 8천억 정도를 연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소비자들, 즉 사업을 하는 소비자들이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1조 8천억을 1년 동안. 잘 안 와닿죠. 한 달에 1,500억이에요. 1,500억을 어떤 분은 10,000원을 가져가는 분이 있고요. 월에. 어떤 분은 100만 원을 가져가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도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분이 계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메나테크 수익을 받을 수 있냐면 메나테크 보상은 총 6가지입니다. 피자 한 판에 6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라는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전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보너스. 유니레벨은 단계 나로부터 소개되어지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소개하고 이렇게 그게 다단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소개되었을 때 들어오는 보너스. 그리고 누군가 내가 추천한 분이 사업을 어느 정도 직급이 됐을 때 나에게 들어오는 보너스, 멘토 보너스. 그리고 체크 매칭이라는 건 내 하위에
내가 추천했든 내가 추천하지 않았든 그 사람이 100만 원 정도 수당을 벌 때 그때부터 저에게 로열티 소득이 들어오는 테크 매칭 보너스. 그리고 유니레벨은 단계인데 7단계 이상 무한까지 받는 무한 보너스. 그리고 전 세계 27개국에 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매출의 일정 부분을 나에게 지분처럼 받는 그런 보너스를 처음에는 한두 가지 보너스로 시작이 되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사업이 펼쳐졌을 때는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오는 자료예요. 세금 신고를 했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 국내 탑 10, 10개 회사의 전체적으로 그 매출 규모와 그리고 어느 정도 수당을 지급하는지에 대한 부분. 35% 이내로 국내에서는 그 사업자들한테 주게 되어 있고요. 이 이상을 주는 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35%를 어떻게 나눠주는가에 대한 기업의 보상 그 플랜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냈을 때 결국은 이제 메나테크가 제일 좋은 쪽으로 얘기가 될 거고요. 보면 여러 나머지 회사들 위에 있는부터 1위부터 10위까지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상도위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절대 모르게 별표 처리를 했습니다. 1위 암땡땡, 2위 애땡땡 어떤 회사인지 절대 모르겠죠. 이렇게 했고요. 자, 보시죠. 연간입니다. 50만 원, 빵원에서 50만 원 받는 사람. 그러니까 월 4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 암땡땡을 기준으로 전체 회원 중에 87%가 한 달에 4만 원 받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하면 돈이 안 돼. 암에 하면 암에 안 돼. 암땡땡 못 들어보세요. 암땡땡 하면 돈이 안 되라고 하는 부분은 돈이 안 돼요. 월 4만 원 돈이 안 되죠. 그런데 메나테크는 87%가 아니라 50% 정도의 회원만 이 월 4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35%의 나머지는 어디로 갔냐? 월 80만 원. 예를 들어 부업으로 한다고 가정해 보죠. 월 80만 원 정도 돼야 100만 원 정도 돼야 200만 원 정도 돼야 내가 부업이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월 8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암땡땡은 1.1%에 비해 메나테크는 4.8%, 약 한 4배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월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소득, 약간 고소득에 보면 암땡땡에 비해서 0.1%에 비해서 0.5%, 약 5배 정도 높다. 그래서 결국은 실제 2배에서 5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더 많이 준다, 덜 준다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메나테크라는 회사는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수당을 줄 수 있게끔 보상 플랜을 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일을 사업처럼 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소비자, 그냥 먹고 하는 소비자에게는 그냥 캐시백하는 형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많이 주지 않은 부분이 이 회사의 보상 체력을 담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제로백이라고 비즈니스를 시작하자마자 1년 동안 100만 원을 가장 얼마만 빨리 받는가를 제로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로백이 국내에서 가장 빠른 회사가 메나테크라는 부분이고요. 자, 1인당 평균 수령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높죠. 이유는 뭐냐면 위에 있는 회사들에 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인원이 아직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고, 이렇게 많지 않은 인원들이 만들어낸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탑 10 안에서 7위 정도, 7위, 8위, 뭐 6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메나테크 보상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선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제품을 먹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 체험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요 앞에 맛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국밥집, 금수복국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 친구가 나 뭐 먹어? 그러면 금수복국 가서 먹어라고 한 거예요. 맛있어요. 맛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 너 거기 가봤어? 나는 안 가봤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마찬가지예요. 제품을 먹어보고 내가 알아야, 내가 효과를 봐야만 그때 이야기를 해야 정상적인 거죠. 가입 이렇게 쉽습니다. 방법은.
자, 회원의 종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소시에이트, 하나는 프리퍼드. 말은 어렵지만 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 그냥 소비만 하는 소비자라고 보시면 되고, 왜 소비자만 있을까요? 공무원들은 이렇게 겸업을 할 수 없어서 실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회원 가입 모두 가입비가 없고요. 두 회원 모두 구매 금액은 회원가로 동일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있고요. 회원 유지 자격 조건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어떤 아무나 상관없이 구매를 하면 회원 유지는 된다.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당을 받기 위해선 어소시에이트, 사업자 회원이 돼야 되고요. 자, 유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자격 뭐냐면 150PB, 제품마다 점수가 있어요. 150PB, 즉 돈으로 따지자면 25만 원 상당을 내 자리에서 구매를 해야 돼요. 이럴 줄 알았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아마 하실 거예요. 사라 그러는구나. 아니, 그거 아니에요. 이 25만 원 상당은 뭐냐면 내가 수당을 받으려면, 내가 수당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안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러나 내가 수당을 받기 위해선 최소로 내 자리에서 25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와야 되고, 이것은 내가 먹는 거, 그리고 누군가 아까 얘기한 내가 먹고 좋아서 누구한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구매하고자 하는 거를 내 자리에서 구매해도 전혀 상관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 메나테크라는 회사, 네트워크 회사의 핵심은 뭐냐면 소비가 지출이 대부분은 소비가 지출로 끝나죠. 그런데 이 메나테크 네트워크 사업은 소비가 매출이 돼요. 내가 쓴 것만 매출이 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소개된 모든 사람들의 소비가 매출이 되고, 그 매출에 대비해서 소득이 되는 구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내가 25만 원을 그럼 어떻게 내가 쓸 거냐, 매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모두 다 소비를 하고 있어요. 가령 치약, 칫솔, 샴푸, 화장품, 커피, 빵. 예를 들어서 내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이거 써야 돼? 힘들죠. 좋지도 않은 걸 어떻게 씁니까? 그런데 브랜드를 체인지해서 내가 쓰고 있는 거를 추가로 지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쓰고 있는 거를 메나테크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서 써봤을 경우에 분명히 그 이유를 본인 스스로 알 수 있다. 그거를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썼던 것을 브랜드 체인지해서 25만 원, 그리고 나에게 누군가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구매한 거 25만 원 등등 여러 가지를 갖고 내가 25만 원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나테크 소득의 원리가 간략하게 보면 이런 거죠. 내가 먼저 제품을 먹어보고 써보고 발라보고 누군가한테 전하고 이렇게 전해지죠.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어서 소득이 들어오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35%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시화하면 이렇죠. 내가 이분들에게 전했고, 이분들은 또 다른 분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실제로 저는 요 부분까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단계까지는. 여기까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2단계는 알 수 있을까요? 2단계, 요 점 단계. 거의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네트워크는 계속 커진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간을 레버리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이유가 이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꼭 사업의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죠. 자, 내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커피, 뭐 샴푸, 뭐 이런 그 영양제 등등등을 갖고 먹고 좋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25만 원 내가 지출을 썼습니다. 브랜드를 바꾼 거예요. 브랜드 체인지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내가 좋은 걸 확인하고 친구 4명, 지인 4명한테 브랜드 체인지에서 한번 25만 원 바꿔서 써봐봐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치죠. 불가능할까요, 이게? 전혀 불가능하지 조금은 가능하겠죠. 아닌가요? 네.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아 보여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만들어 봤고요. 내가 먹고 좋아서 4명한테 전했더니 이렇게 만약에 단계가 똑같이 나처럼 4명이 썼어요. 25만 원씩. 그렇게 되면 너에게 얼마가 들어오냐면 47,000원이 들어와요. 노력 대비 크게 안 들어오죠. 그런데 한 단계만 더 가볼게요. 그 4명도 똑같이 그 구조, 4명한테 25만 원씩 전달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갔을 때는 18만 8천 원이 들어오고요. 세 번째로 가면 얼마가 될까요? 75만 원이 되고요.
이게 7단계로 갔을 때 얼마냐면 1억 3,823만 5천 원이 됩니다. 다단계의 힘이에요. 물론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돈을 많이니까 해보십시오. 이렇게 호도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0%라고 하면 가령 50%만 되면 어떨까요? 아니면 30%, 10%만 된다고 해도 사실은 이 보상 플랜은 아까 피자 6조각 기억나시죠? 6조각 중에 하나, 유니레벨 보너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만 갖고도 10%만 된다고 해도 1,000만 원 정도 넘는 구조라는 얘기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일은 그냥 부업처럼 하면 부업처럼 되는 거고요. 이 일을 사업처럼 하면 클 수 있는 일이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프랜차이즈 대부분 많이 한단 말이죠. 자영업이 어렵다 해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제가 프랜차이즈 중에 대장주격인 스타벅스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요 밑에 있더라고요. 부산점을 했습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후배들이 물어봅니다. 울산에 있는 후배, 창원에 있는 후배가 그거 잘 된다고 물어봐 제가 잘 된다고 얘기를 했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 손님을 끄는지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투썸 플레이스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줬어요. 알려줬더니 이 친구들이 저랑 계약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계약하죠? 스타벅스 본사랑 계약하잖아요. 저는 지인이니까 알려줬어요. 알려줬더니 이 친구들이 잘 됩니다. 그럼 나에게 수익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스타벅스가 아니라 메나테크로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메나테크에서 내가 본사랑 계약을 해서 사업자 어소시에이트로 가입을 했습니다. 먹고 좋아지니까 똑같이 울산 후배에게 창원 후배에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똑같이 열심히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나에게 수익은 들어오는 게 기존 프랜차이즈와 다르다. 왜냐하면 이 일은 가맹주가 되는 일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는 일과 똑같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봤을 때 자영업과 이 메나테크를 도식화해서 확인하면 창업비용은 일반 자영업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많이 들죠. 3억 5천에서 3억 이상도 들죠. 메나테크는 돈이 안 듭니다. 절대 안 듭니다. 그리고 시간 투자. 자영업은 월화수목 금금금 일을 해야 하잖아요. 메나테크 사업은 평균 3, 4일 정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한도에서 파트타임으로도 가능하다. 리스크는 높은 반면에 메나테크는 높지 않죠. 왜? 내가 투자한 게 없기 때문에. 내 시간이 투자한 게 리스크인 거고요. 그리고 인쇄소득 불가능하죠? 메나테크 사업은 가능합니다.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점 계속 나로부터 소개되어진 그 사업자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에게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리고 시간적인 자유, 불가능과 그리고 자유하다는 부분 여러분들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나테크는 얼마큼 돈을 벌을 수 있냐면 원하는 만큼 내가 목표하는 만큼 벌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쭉 실버 어소시에이트 직급부터 쭉 해서 다음 시간에 강의할 우리 배주원 사장님이라는 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요. 같이 한번 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꿈을 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일은 파트너가 성장을 해야지 수익이 되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성장할 수 있는 독서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그 간단하게 사업 설명 형태로 진행된 SOM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MBA라는 과정 그리고 실행력 과정인 MBS 그리고 1박 2일 세미나 고PD 세미나 실제 이 고PD 세미나에 와보면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번 분들 아까 얘기한 그 건물 10여 건물 이상인 분들은 모두 다 만날 수 있는 고PD 세미나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워크숍 등이 이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서 누구라도 이 시스템, 이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오기만 하면 리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의 이제 끝났고요. 내가 이 메나테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되고 싶다. 아까 얘기한 대로 10여 건물을 갖고 싶다. 또는 더 큰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100만 원, 가령 1,000만 원을 버는 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100만 원 정도는 벌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100만 원을 버는 걸 온전히 한번 해본다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소개한 분 혹은 내가 소개 안 했더라도 나랑 함께하는 내 파트너 사장님께
나처럼 100만 원을 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해봤으니까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200만 원을 버는 직급이 되고요. 똑같이 200만 원을 벌 수 있게끔 도와주면 400만 원을 버는 직급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운에 있는 두 명의 소비자, 두 명의 파트너를 도와서 내가 된 만큼 그들 도와서 그를 성장시킨다면 내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나테크는 여러 가지 보상도 있고요. 제가 4년 정도 이 사업을 하면서 총 4번의 여행을 간 것 같습니다. 스텝업 캠프라는 국내 여행이 있고요. 한 월 100만 원 정도 버는 직급이 되면 국내 여행을 함께 했던 스폰서 파트너가 함께 갈 수 있는 여행이 있고요. 그리고 한 200만 원 정도 내가 수익을 벌면 GIP라는 동남아 여행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한 월 한 400만 원, 아까 얘기한 12억 건물주 정도 되는 수익이 되면 PD썸이나 유럽을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을 1년에 3번 정도 여행을 갑니다. 이 여행 또한도 사실은 들어오는 수익만큼 값진 시간이 아닌가라는 부분 여러분들 꼭 이런 여행을 한번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부분이고요. 한 달에 한 번씩 GL그룹에서는 책을 함께 읽습니다. 그냥 뭔가 돈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마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그 책을 읽는데요. 이번 달 그 책은 에너지 버스라는 책을 함께 읽었어요. 당신 버스의 운전사는 당신 자신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있는 부분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위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비전은 무엇인가요?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5년 후, 10년 후 자신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나요? 비전이란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에서 꿈틀대는 소망이 무엇인지 찾아내 그것을 구체적인 말로 적어보세요. 오늘 남은 시간 1시간 남았습니다. 끝까지 한번 잘 경청해 보시고요. 오늘 밤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틀대고 있는 소망을 한번 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적으신 그 꿈이 메나테크라는 도구를 통해서 꼭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거를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